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게요. 빨갱이들. 진짜 빨갱이들. 자유한국당으로 가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준표가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당 지지율이 TK에서 떨어진다. 대구 사람들도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인데 창피하다기보다는 일단 박근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유일하게 먹히는 곳이 그나마 대구 TK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그래도 관성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야 하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나타남으로써 저 배신자 새끼 각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신자.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유승민한테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도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럴만하죠. 홍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뭔가 박근혜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다가 당대표 되자마자 박근혜부터 찍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놓고 사고지구당이라고 해서 대구에 자리가 하나 딱 나니까 네. 거기에 자기를 꽂아넣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지역 아닙니까? 의리. 그걸 의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네. 의리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유승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똑같은 배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 지지율이 정말 웃겨요.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간 뒤 한국당의 TK 지지율이 19%로 전주의 지지율이 22%였는데 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36%로 이전에 32%보다 4%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저번에도 그랬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홍준표가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곳도 대구인데 그때도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빠졌어요. 정말 재밌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가지고 지금 영남 쪽에 선거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준표는 장난 아니게 지금 힘들게 생겼던 부분이 박완수라고 현역 의원이 있어요. 경남 창원 의창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의 의창구. 근데 이 사람이 경남지사에 출마할 걸로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신망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박완수가 난 출마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나올 걸로 일반적인 민심은 예측을 하고 있나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김경수 의원 자체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완수 정도면 그래도 김경수의 대항마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박완수 말고도 홍정욱은 서울에 안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다음에 장제국 부산 동서대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인물난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물난도 인물난이지만 이 각각의 거론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박완수나 뭐 장제국, 홍정욱,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만 봐서 판단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볼 텐데 분위기가 자기들이 확인한 그 결과가 이거는 누가 나가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는 자살행위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패정당이고 뭐 이익집단이고 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당선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보다야 네. 광역단체장 하는 게 훨씬 네. 정치적으로도 훨씬 뻗어나간다 그럴까? 크는 건데 제가 이 의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들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홍준표는 지지율 조작한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했으면 지들이 했지 이 정권에 살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빈입김 부익부의 전반적인 현상인데 자기들 흔히 말해서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마저 사람을 못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판을 그렇죠. 짜고 프레임을 짤 텐데 실제로 저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나간다. 때와 장소나 시간이랄까 이런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유력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좀 약간 깡패로 인식되거나 양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결국 숟가락 얹는 이런 상태. 지금 경남지사만 해도요. 언제적 인물입니까? 김태호가 지금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박완수가 안 나가면 김태호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김태호 그 깡패 같은 발언을 많이 홍어첫 했다. 같은 예, 새끼 예. 진짜. 홍어잣. 홍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이고 결국은 기세 싸움인데 한쪽에서 기세를 막 몰아서 붙이면 저쪽에서 몰리면
거기에 대항마로 뭔가 좀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한번 싸워볼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 처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물이 완고하게 딱 버티면서 상대방 지지율을 막아주면서 이적 지지자들을 뒤에다 긁고 모으면 되거든. 네. 근데 그걸 못하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반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 말 자체가 쫄았다는 게 티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시도를 해서 반전을 할 수 있을까? 반전 기회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뭐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도 차 안 남았을죠? 한 달 전이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리고 보름 전에 정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안에 다 결정들이 돼야 되는데 사퇴할 사람들 사퇴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도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TK를 제외하고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 명망 있는 인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 누구누구를 섭외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인지도랄까 프리미엄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올인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형태로 최소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역 국회의원 빼주고는 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 경남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굉장히 좋은 호기인 거거든요. 이 기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물난이랄까? 꼭 나가야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흔쾌하게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거나 출마 안 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 기세가 완고하게 참 이런 거 있잖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허허벌판에서 양쪽 대군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이 장군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장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허수아비가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상태. 대군 숫자는 되게 많이 있어 지금. 근데 그 장군을 확정 지어줘야만 상대도 사기를 꺾고 이쪽에 사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 장군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랑 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 뭐 K 정치인 누구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 세력이 부산 경남을 최소한 TK를 제외하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개혁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갈아엎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신망 있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게 그분들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테고 또 그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좀 난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출마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하면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실망감 때문에 또 이렇게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밝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온 어떤 기나긴 메일인데 이야기의 핵심 요진이 이런 거예요. 정치세가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 최소한 경남 쪽 분위기는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부마의 어떤 기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싸움은 뭐냐면 저쪽 장수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메일 보내신 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경남 거제의 자유한국당 시장 권민호 씨.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입당 시청 공천 받으려고. 예. 그럼 그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 황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이제 사람을 받을 때 입당해야 막을 수 없지. 넘어온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 진짜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막 불모지 막 개발해. 근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던 그 시장이 넘어와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분들이 받는 허탈감, 상실감, 배신감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으로 봐도 그런 거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면 거제가 어디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본거지예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께서도 거제에서 멸치잡이 하시면서 어떤 부자로 이렇게 그 지역에 위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현직 시장이 넘어와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세 싸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중요하고 TK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수도권이 지금 전에 방송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는데 서울만 나오느냐. 인천하고 경기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남경필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당장에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지금. 겨를도 없고. 자기들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어떻게 되찾아오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 영남권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저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요. 다음 총선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승리를 할수록 다음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더 많은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민심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 민심이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사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듭이 이 사람들은. 자, 그 와중에요, 경북에서는요, 깜놀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박정희 적폐 중에 정말 말도 아니게 정말 코미디스러웠던 사람이 남유진이라고 봐요. 반신반인을 추앙하신 바로 그분. 종교처럼 받들었던 그 사람요.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이었다 하신 분, 그 역사에 남을 어록이잖아요. 그 남유진이 구미시장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올인한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시장직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살아가져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박정희 신화가 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아젠다로는 안 먹히니까. 그렇죠. 네. 박근혜 보면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흔쾌히 펴주기 좀 그렇고. 근데 이미 일찍이 돌아서신 분들은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북도지사가 삼선으로 끝나거든요. 이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남유진 등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박정희 이름 팔아서 뭔가 뭐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생각이네요. 한번 해보라고 하죠. 뭐. 전국 최초 조기 퇴임이에요. 예.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선거운동 때문에 그래요. 나 사나이야 이런 거. 현직이고 연임 3선 이런 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특정 기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등으로 먼저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죠.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남유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유진 자체가 듣보잡인데 사실은. 남유진 자체가 3선을 했어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선 반신반인이죠. 그렇죠. 자기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는 경북도지사에 빨리 올인하는 것이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유진이 2년. 박원순 2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갚아줘야 되는데 이름 되게 예뻐요. 유진이 그러네요. 우리 유진이. SES 유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이 나온다. 자, 남은 시간에는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막 강경화 장관 해임하라 막 그러면서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뉴스는 별로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수구 꼴통들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친박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전직 그래도 외교 그룹에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이 친박 집회에 나가서 성명이나 발표하고. 아니요, 친박 집회도 일종의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해도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창피해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창피해야 돼? 보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이 그 처음에 시민들이 댓글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친박 집회에도 참여했다는 보충 기사를 계속 덧붙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 전직 외교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끝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만 몇 줄 딱 들어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까지의 힘은 정말 네티즌들의 힘이에요. 시민들의 힘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자체를 기자들은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 때 댓글 좀 안 쓰게 해달라고, 못 쓰게 좀 말려달라고. 기사 좀 편하게 쓰자고. 그런 소리를 했죠. 근데 어디서 이렇게 58명이나 모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춘 러시아 대사 정도인데 평균 연령이 한 70세 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예전에 그 기억납니다.
생각합니다. 그 이장춘 대사라고 기억나세요? 왠지 배추를 연구하셨을 것 거기는 같아요. 우장춘. 그 MB를 비판했던 네, 분인데 네. 정말 보수 중에 한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야. 이것도 자기 밥그릇에 관련된 건데요. 이명박이가 외교관도 아닌 사람을 LA 영사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김재수를 다스 문제를 불었잖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분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외교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자체를 외교관 출신으로 대사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본 속내 같은 건데 외교관들은 그냥 어쩜 공무원들이거든요. 중요한 나라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경우엔 정치인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생각해보면 김장수가 외교관입니까? 중국 대사로 왜 갑니까? 권영세가 외교관입니까? 중국 대사로 왜 갑니까? 이 할아버지들 논리대로면 그 정치외교학과 출신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외교라는 게 뭐 어디서 뭐 훈련받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이 할아버지들 주장은 계보를 흐리고 있다. 순수한 혈통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숨어있는 이야기고 예. 이제 그거 갖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 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식의 딴지 어그로 끌기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베와 박근혜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식의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 끌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1월 11일 날 발표한 성명에 보면 확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반역행위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맨날 매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계에 불참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거를 철회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중국에게 기대는 건 국가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안 취소하고를 떠나서 미국에 너무 기대하고 있는 지난 수십 년간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외교관으로 있을 때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반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수한 거예요. 이거 국정원이 지금 잡아들여야 돼. 마지막으로. 날카롭네요. 지금 국정원이 자수한 거기 때문에 자수범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사권이 있을 때 간첩을 잡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할아버지들 소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이 조금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 이미 사회생활이 끝난 사람, 그리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이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해요. 60, 70대 분들이 너무 젊고 그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정책은 그분들을 그냥 은퇴자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나 살아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친박집회도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들이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거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노인 정책을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 할아버지들 그냥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직 하려고 하는 사회 참여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대승적으로 어떻게 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노인 정책이라 해서 60, 70대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60, 70대 분들은요. 가난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60대와 70대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완고한 기득권층,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60대, 70대입니다. 그 밑에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50대부터. 지금 20대까지 힘들어진 이유가 이 사람 60대, 70대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 교육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남북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거를 노인 문제에 60, 70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청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딴지 거는 건 아까 말한 위안부 뭐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얘기 핑계를 대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닌데 노영민 대사처럼 가 있는 분들 있죠. 네. 요걸 이제 특임 공관장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들 말에 약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박근혜 때 32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16명.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누구를 비판하려면 데이터는 좀 갖고
기억나십니까? 기업인 출신인데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돼서 최순실.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 그렇죠. 이런 새끼들이 지금 외교관 늑다리들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부 외교 잘못하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개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39명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외교관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죠. 아, 내가 외교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반기문. 제대로 된 뭔가를 보여줬습니까? 매끈하게 했죠. 매끈매끈하게. 기름장어. 예. 그 양반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명예를 바닥으로 실추시킨 분이에요. 잘 가다가 마무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차제에 외무고시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외무라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 정치 외교학과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통 묶어져 있잖아. 대학교에 가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에요. 정치 외교가. 근데 자기들이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강경화 장관 자체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일종의 순혈주의 같은 게 막 작동이 됐는데 마침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과 연관하다 보니까 또 엇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특임 대사들 굉장히 많았다. 이전에도. 심지어는 자기를 돈 찾으려고 열애의 영사에 임명하는 것도 그런 비판은 절대 안 했을 놈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놈들이죠. 나쁜 새끼들 진짜.